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제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전거 수가 12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전거 1200만 시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인구에 비례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오늘 안전지대 119는 자전거 특집으로 꾸며볼 텐데요.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는 자전거,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자전거. 오늘 자전거 교통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저기 산이 온다 산이 간다 들이 온다 들이 간다 우리 모두 힘껏 달리자. 저기 강이 온다 강이 간다 언덕 온다 언덕 간다 우리 모두 맘껏 달리자. 길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엔 모두 즐거운 마음들 동그라미 두 개가 달려가는 멋진 자전거 하이킹.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전거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이제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무공의 교통수단이라 인기가 많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속속들이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2000만 대 시대, 그리고 네. 또 자전거 인구도 1200만 대 시대로 접어든 2015년 대한민국은요. 할아버지의 동네 한바퀴용 자전거, 또 어린이용 자전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자전거 같은 생활 밀착형 자전거에서부터요. 동호인들끼리 즐기는 레저용 자전거까지 생활의 편의, 그리고 또 연료비 재료의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자전거를 가까이 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턱대고 타다가는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은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2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동차 안전 못지않게 중요한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로 밟기만 하면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무공의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자동차 2000만 시대와 더불어 자전거 인구도 12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네 한바퀴 자전거부터 주부들의 맡은 아들이나 시장길에 동행하는 자전거, 어린이, 청소년 등하굣길 자전거, 그리고 동호인들이 즐기는 취미 레저용 자전거, 전문가들이 즐기는 산악 자전거, 묘기 자전거 등등 종류도 크기도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비싼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고 매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이 튼튼한 두 발로 밟기만 하면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가는 자전거. 동네 골목에서도 쉽게 눈에 띄어 누구나 끌고 나가 그냥 타면 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자전거는 바퀴가 앞뒤 일자로 두 개인 관계로 옆으로 쓰러지기 쉽고 차체 또한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충돌 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이래 매년 들어 4년 만에 34.5%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해 1,400여 명이 사망했고 7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자전거 사고 영상과 사상자 통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자전거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교수님, 왜 저렇게 자전거 사고가 잘 나는 건가요? 네, 자전거 사고의 주 원인은 자신이 보행자라는 착각에서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전거 자신도 엄연한 차인데요. 자신을 보행자라고 착각해서 차가 다 알아서 피해 가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전거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동차의 역주행이 무서운 것 이상으로 자전거의 역주행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자전거도 차인 만큼 절대 교통법규를 어겨서는 안 되겠는데요. 교수님, 자전거 사고는 어떤 경우에 잘 나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 차인 만큼 역주행은 정말 위험하고요. 네. 또 사고가 났다 하면 10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와 뒤섞여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는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한마디로 자동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명백히 교통법규 위반이고요.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상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네.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만요.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횡단보도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보행 상태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전거는 타면은 차고 끌고 가면 보행자입니다. 네, 자전거는 타면 차고 끌고 가면 보행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행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반드시 차라고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시간대로 보면은 요즘에는 출근 시간에 자전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출퇴근 시간대에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전거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요. 또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차량 전방 주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전거는 바퀴가 앞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요. 네. 중심이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51세 이상 고령이 75%로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인지 능력, 또 감지 능력, 신체 능력의 퇴화로 순간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나 연령대가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조심을 해야겠네요. 또 가끔 보면은 자전거는 차가 아니고 보행자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 타거나 교통법규를 어기고 타다가는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 교육이 필요한데요. 네.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운전하기 전에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타셔야 됩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리는 차, 분명히 맞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광나루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자전거를 배우려는 열기로 뜨겁습니다. 얼핏 봐도 자전거를 배운다는 게 조금은 의아스러운 나이로 보이지만 강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땀 뻘뻘 흘리며 진지하게 자전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배워서 안전하게 타고 싶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해 일주일 동안만 열심히 교육받으면 완전 초보도 도로를 달리는 라이딩까지 안전하게 해낼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 교육은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서 몰려오는 수강생들의 숫자만 봐도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수강생 중에는 자전거를 옛날에 배운 적은 있지만 오래 안 타다 보니 다시 타기가 맘대로 안 되는 아버지도 계시고요. 어린 시절 자전거가 그렇게도 타고 싶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엄두도 못 냈던 엄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님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바쁜 스케줄을 쪼개 어렵게 시간을 낸 워킹맘도 거쳐가고 두 발 다리품으로 걸어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지친 복덕방 할아버지 수강생도 여기 자전거 교실을 거쳐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는 70이 가까운 여성 수강생을 만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교육 없이 타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래 맨땅에 헤딩하는 그거는 너무 심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 죽느냐 사느냐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 진짜 느꼈어요. 예, 이 늦은 나이에 자전거를 배운 게 된 거거든요. 옛날 어릴 때 조금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이때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 자전거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 국민 건강에 이 스포츠 자전거가 지금 붐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 가지고 건강 관리라든지 레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 늦어나마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이론 교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자전거 안전 교육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친절한 교육에도 잘 안 되는 수강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1:1 보충 강의를 받습니다. 기름값 안 들고 튼튼한 두 다리로 밟아만 주면 굴러가는 자전거지만 바퀴가 앞뒤 일자로 2개뿐이라서 넘어지기 쉽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 자전거. 도로에서 맞닥뜨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차체 또한 턱없이 약해서 접촉사고, 충돌사고 시에 크게 부서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중상을 입기 쉬운 두 바퀴의 차가 바로 자전거인지라 안전하게 타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내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왼발 6시, 오른발 내릴 준비, 브레이크 잡고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 중에 칠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 걸 보니까 이 자전거 안전교육의 열기가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일상 속에서 간단하고 또 편리하게 이동하기 좋아서 자전거는 주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텐데요. 무턱대고 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요. 자전거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타셔야 되고요. 또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분들이 많아서 더더욱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인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처벌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음주운전, 설마 자전거는 상관없겠지 하고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걸리게 되면요. 그렇죠. 음주운전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더라도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훈시 규정은 민사상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요.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 차의 경우는 사람과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자전거가 사람과 약하게 부딪히는 경우는 대부분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데도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원 YMCA에서 열고 있는 성인 자전거 교실입니다. 자, 헬멧의 라인은 눈썹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쓰셔야 돼요. 오늘은 즐거운 가운데 약간은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하러 직접 자전거를 타고 차가 다니는 도로로 라이딩을 나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은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업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의 시간마다 반복해서 듣는 내용인데요.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약한 구조의 이동수단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과 정지 브레이크 사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사상자 10명 중 9명은 헬멧 미착용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하다가 정지하는 동작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도로 라이딩 전 최종 점검으로 복습하는 도로에서 정지 방법. 복습에 복습을 거듭합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달릴 때 자전거의 왼쪽으로는 덩치 큰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무심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내려서면 뒤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지 시에는 반드시 몸을 차가 다니는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기울여 자전거를 세우고 내려서야 합니다. 도로에 나와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달릴 때에는 자동차가 되고 두 발로 내려서서 끌고 갈 때에는 보행자가 되는 이중신분의 교통수단입니다. 이제 오늘 메인 수업이자 마지막 코스인 도로 라이딩 수업입니다. 라이딩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실전 훈련으로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안전 지식을 총동원하며 앞뒤 좌우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 실전 라이딩 과정까지 무사히 마치면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매일 아침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강변도로를 달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므로 긴장되는 가운데 기대에 부풉니다. 튼튼한 두 발로 힘껏 밟아만 주면 시내를 오가는 사이 내 어깨에 내려앉은 도시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어 마침내 머릿속까지 맑아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두 바퀴의 애마 자전거라고 자랑하며 이것이 바로 자전거를 사랑하고 배우는 이유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젊어서도 못 배웠어요. 나이가 있어서 많이 좀 망설였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동그라미 두 개가 달려가는 멋진
멋진 자전거 하이킹 네, 자전거 이론 수업의 실기 교육까지 잘 끝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도로로 나갈 라이딩 차례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한다는 것, 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도로 주행, 즉 라이딩은 정말 위험천만한 불안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약자고 또 일단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차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까딱 잘못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전거에 오르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도구는 꼭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멧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헬멧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교수님, 자전거 타고 도로를 달리는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은 다운힐, 즉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 엄청 과속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요? 네,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과속 주행을 하시는 건데요. 맞아요. 이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운전자들한테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지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과속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차도 그런 분들이 있다던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한질주 본능이 나오나 봐요. 자전거가 자동차 사이 틈을 비집고 막 고개 운전하면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보는 사람도 정말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네. 자전거의 무한질주는 사망사고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가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때 꼭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요, 교수님? 네, 이 기본적인 사항 수칙 딱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역주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는 인도주행 역시 피하셔야 됩니다. 또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네. 신호등의 점등 순서라든지 점등 시간을 예상하기 힘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깜빡이고 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다 횡단했을 때 이때 갑자기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주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앞차의 급정거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또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숙지하셔도 도로에서의 자전거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겠네요.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에서의 자전거 주행, 기본적인 안전수칙 꼭 지키셔서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자전거도 처음 배울 때 좀 올바르게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도 조기교육이 열풍입니다. 안전조기교육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실내 수업이 한창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구쟁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 사고의 대상인 동시에 자전거를 직접 타는 경우가 곧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교육도 빨리 시킬수록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왔다 갔다 하는 재미난 놀이기구로만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잘못하면 내가 다치고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라고 생각하고 타야 합니다. 어린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보호장구 착용. 그중에서도 헬멧 착용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 선생님이 달걀을 이용해 자전거 탈 때에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는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는 장난꾸러기들도 눈이 동그래지며 선생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왕 배울 자전거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나이에 받아야 평생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자전거 안전교육에도 조기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자전거 교육 시기도 어릴수록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전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네 유치원에서 자전거 안전 실내 수업을 받던 어린이들이 오늘은 고사리 손을 흔들며 안양천에 마련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손꼽아 기다리던 자전거를 진짜 타는 자전거 야외 수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자전거 실기 시간.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에 헬멧까지 단단히 갖추고 꼬불꼬불 크랭크 코스 통과부터 시작합니다. 크랭크 코스에 팔자 코스를 통과하고 T자 코스까지. 자전거 핸들 잡으랴, 페달 밟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친절한 자전거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젖먹던 힘에 없던 용기까지 내며 힘차게 페달을 밟아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귀중한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사줄 때에는 보호장구를 꼭 같이 사주세요. 팔꿈치나 무릎을 많이 다치게 되면 성장판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키가 쑥쑥 자라지 못하고 불구가 되는 불우한 현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어릴 때 제대로 배운 자전거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는 각종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고요. 나아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안전운전하는 데는 미끄럼이 될 수 있습니다. 콧등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열심히 자전거 배우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 자전거 조기 교육의 필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성장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판을 다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안전교육을 충분히 잘 받은 후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요, 보행 중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네. 있는데요. 이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현저하게 그 사고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은요, 보행 중에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의 10% 이내라고 합니다. 조기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 수치가 말해주고 있네요. 교수님,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인증시험까지 보는 것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서요, 모의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까지 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안전교육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운전 인증 필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단순히 놀이기구로 타고 노는 수준을 넘어서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기 시험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로 여러 번 찾아와 가르쳐주신 강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정답을 찾아보지만 아리송한 문제를 만나니 콧등에 땀부터 맺힙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듯이 자전거 운전에도 인증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운전 인증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서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게 필기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치르는 실기 시험장입니다. 자전거 사망 사고의 90%를 차지하는 헬멧 착용은 맨 먼저 할 일입니다. 그동안 자전거 수업에서 갈고 닦은 실력은 기역자 코스, 지그재그 통과하기는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도로 주행 중 돌발 상황 발견 시 정지 능력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해보는 자전거 운전 능력 모의 시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초등학생들의 진지함에 강사 선생님도 힘든 줄 모릅니다. 애들이 자전거를 쉽게 생각하다가 막상 이 인증시험을 보면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 인증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땄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그게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전거 안전교시 인증시험 모두 종료됐고요. 오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안전! 웬만하면 집에 한두 대 있고 동네 어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자전거. 누구나 끌고 나가 그냥 올라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닌 차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게 자전거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함부로 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전거는 바로 차이기 때문이라는 말 꼭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편리하지만 잘못하면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시내나 도로 주행 중에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까지 대처하는 모의주행 모습이 정말 의젓한데요. 이렇게 자전거 인증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따로 있다죠? 네, 물론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을 형성해서요. 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협회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또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 이수자에게는요. 자전거 운전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전거 면허증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자전거 면허증이 생기는 건데요. 네. 아이들에게는 재미도 있고 또 성취감도 높여줄 수 있는 자전거 인증제가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자전거도 차다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꼭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안전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범국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안전지대 119는 자전거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두 바퀴로 굴러가는 무공의 교통수단 자전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챙겨드려야 할 안전 알짜 정보가 하나 더 있죠, 교수님? 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수첩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1000만 시민의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 쏙쏙 안전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통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타는 자전거나 도로에서 공사를 하거나 차도 파손으로 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만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라 생각하고 조심해서 타야 합니다.